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전 세계 10% 관세 부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종 결정을 미뤄온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위법에 손을 들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부터 밀어붙인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하는 사이 다른 방법을 찾겠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 301조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체 수단을 활용하면 올해 관세 수익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안도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하루도 안 돼 이걸 15%로 또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의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소 주말과 달리 나르라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며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대책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전날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며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결정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관세 부과 서명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고한 대로 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gone originally, which is even stronger than our original choice.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의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며 전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새 관세율 15%가 이전보다 높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은 상당한 관세 인하 효과를 보는 등 각국과 기업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800, 우리 돈 115만 원 이하 소액 소포의 관세를 유지하겠다며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물을 일반이 파는 데 악용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법적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법부를 향한 무력 시위 같다며 저가 수입품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로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사령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our foreign trading partners, and all of them want to keep the trade deals that have been set.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의 무역 합의를 뒤집고 다시 협상하자는 교역국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관세 부과에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역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관세 조사로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The Supreme Court remanded it down to a lower court, and we will follow what they say, but that could be weeks or months when we hear them.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took money out of the pockets of American families, upwards of $1,700 per family. They should give it back. We're working on legislation that would be able to have this refund back to the American people. 관세 전쟁의 조용한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의 과잉 생산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필요할 경우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그에 따른 추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장관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공세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세계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리 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익국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전제로 한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결 직후에도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업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은 이번 위법 판결 이후로도 교육국들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유럽연합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전면적인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고요. 유럽의회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완전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합의는 합의라며 이미 약속한 15% 관세 상한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관세 15%를 일방적으로 발효하고 대체 관세를 찾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프랑스에선 수입 제한과 특허 중단 등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 조치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t le faire avec les règles les plus loyales qui soient. Et donc les plus loyales qui soient, c'est de la réciprocité et pas subir des décisions unilatérales. 내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비판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EU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표명을 한 거고요. 예. 사실 이제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플랜 B를 가동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다.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미 뭐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제 시나리오대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는 뭐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나왔던 것이 무역법 이제 122조로 해서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이거 150일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이제는 15% 정도 이제 상호 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15%에 다시 한번 관세를 이제 꺼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정책이거든요. 그럼 플랜 B가 뭐냐 그러면, 좋아, 그러면 122조로 150일간, 그러니까 한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이제 무역법 301조라든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플랜 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이제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사실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그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무역법 301조로 이제는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달라라고 이제는 목소리를 좀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법 301조가 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일단 무역법 222조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 150일 안에 이제는 무역법 301조가 아마 발동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 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상호 관세 없어지죠. 일단 그러니까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최애국 대우가 있습니다. 예. 최애국 대우는 사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이게 제로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최애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는 지금 이제 관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체육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 관세예요. 그럼 우리는 최종 해봤자 15%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 관세로 15%로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일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한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보다 이제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2에서 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상대국에 대비해서 뭐 무역 경쟁국이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23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목 관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아마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지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미지수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돌발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은 품목 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품목 관세로 가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뭐 낸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D램이라든지 HBM 거기에 관세를 물는다? 뭐 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또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계속 딜레이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위험용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반도체 품목 관세 한다라고 이게 위협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아마 쓰일 수는 있었어도 실제적으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그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실제적으로 시효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관세인데 이게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그래서 좀 뭐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번에 15%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개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아마 이제 뭐 결과가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거에 따라서 또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은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좀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제 체육 대우 관세랑 그다음에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관세가 되는 거는 상호 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체육 대우가 그 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15%네. 우리는 일단 15%. 일본은 원래부터가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관세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불리해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쭉 간다는 게 이제는 지금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그러니까 5달 후에는 분명히 이제는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 관세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마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는 위법 판결에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